자, 금요일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빠졌네요. 예상대로. 어저께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 1시간은 약간의 워밍업에 약간 시간을 할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점심 드신 다음에 오후 일정을 진행할게요. 여기 한부 추가한 거는 뽑고 있어? 그거 얼마나 걸리는 그거? 거의 다 끝난 거. 거의 다? 그거 오면은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선은 그냥 어저께 했던 거. 이쪽 드리고.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하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실에서 2018년도까지 사용했던 그 모듈 회로들과 2019년도에 이제 적용할 혹은 이제 실험을 할 그 회로도들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회로는 예전에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거랑 완전 동일해요. 회로 자체는 동일하고 이제 PCB나 물리적인 모양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완전히 신규로 이제 제작하는 회로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우리 막내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제작 및 실험할 때 손이 많이 가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폴더는 현재 지금 1차 배포된 자료입니다. 거의 약간 좀 일부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앞에 영문자 A, B, C, D, E, F, G까지 있고 각각의 영문자마다 한 종류의 한 섹션, 이렇게 전류 센서, 보드, 제어 보드 이런 식으로 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뒤에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종류가 분화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분화되는 거고 뒤에 A, B, C, D 이렇게 붙는 것들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이제 부품이 좀 다르다든가 뭔가 회로가 약간 다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회로인데 뭔가 구성 부품이 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들, 그런 거를 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가 제가 2013년도, 그러니까 13년도에 와서 2014년도부터 이제 업무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연구 과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 과제를 한 것만큼 각각의 과제에 맞는 조건들로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쓰셔야 되고, 어저께는 우리 ACS 785 전류 센서 부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어제 했던 거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따로 이제 복습은 안 하셨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복습의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회로를 여시면 이 안에 통상 2개의 스키매틱 폴더가 있을 겁니다. ORCAD에서 스키매틱 폴더는 여기 탐색기의 폴더랑 같은 개념이에요. 2개의 스키매틱 폴더가 있고 각각 안에는 한 장 혹은 그 이상의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이제 여러분이 출력으로 뽑는 회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회로도를 켜보면 스키매틱 폴더에 PCB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리실 때 사용하는 심볼이에요. 요게 심볼이고
실제 여러분이 모듈로 제작하는 회로는 그 앞쪽 스키매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랑 얘랑 이제 예를 들어 얘랑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건데 왜 따로 그리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심볼은 PCB에 핀 헤더 소켓에 꽂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심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심볼로.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건 PCB의 그 측면으로, 그러니까 엣지면으로 핀 헤더가 꽂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쪽 핀 옆면으로 슬라이드 내가서 부착되는 구조예요. 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실물을 보고 약간 지금 오늘 지금 오전에 워밍업이에요 지금.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부담 없이. 자, 이렇게 슬라이드로 결합되는 이런 구조. 이 구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신입들은 아직 아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이 위쪽이랑 이 아래쪽이랑 각각 독립적인 심볼, 이게 독립적인 이렇게 그 PCB 심볼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도에도 여기에 보면 탑면, 바텀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 수는 없어요. ORCAD에서는. 그래서 이쪽 PCB 엣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개로 쪼개진 심볼을 쓰고, PCB 베이스 라이브러리는 그냥 이렇게 갖다 꼽는 구조의 PCB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해 드렸던 그냥 개념만 보시는 거, 개념만. 요놈. 지금 요게 화면에 보이는 요 PCB 심볼이 회로도에서 얘예요. 두 개가 모양이 틀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회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겠지만 이제 어떤 걸 익히셔야 되냐면, 이 회로도에 표시된 거랑 회로도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심볼이랑 실제 PCB로 보이는 물리적 형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실에서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PCB나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시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회로도 설계할 때 좀 도움이 되죠. 어쨌든 이런 얘기로 어저께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건 우리 알레그로 마이크로사의 ACS 758, 아니 758이란다. 758. 응? 758? 왜 바뀌었는데 785라고 적어놨지? 758일 거예요. 찾아봐야겠네요. 알레그로 마이크로. 가끔 저 같은 사람도 헷갈려요. 하도 쓰다 보니까는 숫자 음율이 비슷해가지고. 알레그로 마이크로라는 회사 홈페이지예요. 근데 우리 여기 신입이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품 제조사들도 많이 익숙해지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50에서 200A 인터그레이티드 커런트 센서라는 항목을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우리 ACS 758의 어떤 구조죠, 구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758이에요. 지금 요 소자. 근데 요게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어요. 722.
722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음율이 비슷해서 772 예, 요거 쓰시면 돼요. 여기 호환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이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디 갔어? 이렇게 데이터 시트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회로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다 익숙해지긴 어렵겠지만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어렵겠지만 회로도에 있는 부품들 이런 거 자료 찾으셔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제조사 어디에서 제조했다든가 어떤 이런 사양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 노력이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힘든 작업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전류 센서 얘기를 해드렸죠. 어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 전류 센서는요, 우리 어저께 모 연구원이 뭐 질문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잘 보면 얘는 전류를 미리볼트 단위로 변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커런트 투 볼테이지 소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A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200B 제품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1A당 10mV니까 100A가 흐르면 약 1V 정도 바뀌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럼 봐요. 여기 200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0A예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A라고 한다면 전압은 몇 볼트가 바뀌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볼트가 바뀌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소자는 그렇게 동작하는데 5볼트 전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전류 센서의 세상에서는 인식할 수 있는 전압이 0이랑 5볼트밖에 없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 출력 요 센싱 전압이 마이너스 2볼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안 될 것 같죠? 상현아, 너무 생각이 없다. 이해했니? 자, 그래서 이렇게 양 전원 신호를 센싱하는 애들 중에 이렇게 단 전원을 쓰는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바이어스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력 전압이 기본적으로 2.5V가 떠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 2V, 마이너스 2V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런 세세한 동작들을 사실 선배들이나 저나 항상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항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품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우리 이제 신입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실수를 하죠. 얘도 그렇다고 어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야. 얘 역시도 어딘가에 전압 변동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바이어스 볼테이지 여기 있네요. 제로 커런트 아웃풋 볼테이지는 뭐다? VCC의 나누기 2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러면 이제 약간 또 이제 눈치가 뻔한 분들은 알아요. VCC의 2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럼 약점이 있죠. 전압의
정확한 전원이 5V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전압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출력 전압이. 그러니까 5V면은 2.5인데 4.9면은 2.45 이렇게 나와요. 혹은 여기 5V에 노이즈가 많이 실리면 출력 전압에도 노이즈가 당연히 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회로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지 않은 디테일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센서가 됐건, 특히 OP앰프가 됐건, 사실 또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실제 실험하면서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소자다. 이해하셨고, 이 소자에 명시된 숫자대로 사면은 여기 100미니까 얘는 1A당 그러니까 1A당 20mV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벌써. 아 이거 회로가 이게 또 화면이 옆으로 날라갔지?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0B를 살 거기 때문에 한다면 이렇게 1A당 20mV의 애큐러시가 있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A를 측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할 때 교수님이나 여러분이 이 전류 센서 튜닝한다 이런 말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전압이 항상 똑같을까요? 틀리겠죠. 이 조립된 세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부분을 내가 제어기에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씩 전압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노이즈가 실린다든가 뭔가 이렇게 회로적으로 신호를 흔드는 외적인 요인들이 생기면 이 출력 전압도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험하다가 전류 센서 왜 자꾸 이렇게 안 맞아? 라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원래 전류 센서는 정확하게 잘 맞아요. 단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지. 회로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하고 항상 회로를 봐야 됩니다. 전자부품이라고 해서 진짜 1 더하기 1은 2 이런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좀 중요해요. 어저께는 이렇게 깊이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회로에 많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컴퍼레이터 TLV6700 어저께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컴퍼레이터의 출력은 뭐라고 했죠? 오픈 컬렉터이거나 오픈 드레인이거나 푸시풀이거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시트 찾으면 이게 N채널 FET가 있죠? 이 윗부분이 드레인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게 삽질하네요. 노란색이 나올 줄이야.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소스. 내부적으로 여기가 게이트겠죠. 그래서 드레인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픈 드레인이에요. 드레인이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오픈 드레인은 이 출력 전압 특징이 뭐냐면 0V로 떨어지면 거의 0V까지 나와요. 0V로 찌면 0V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픈 컬렉터는 0V가 안 나와요. 오픈 컬렉터는 여기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개방된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여기에 VC 전압이 보일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0V가 될 수도 있지만 한 0.3V 이렇게 살짝 전압이 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 컬렉터 대신에 오픈 드레인 방식도 많이 써요.
이런 장점이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또 누군가 말하겠지. 오픈 드레인이 무조건 좋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노이즈는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강해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노이즈가 빡 하고 한번 들어왔다. 노이즈가 빡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 확률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뭐 몇 배 더 높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시모스 계열 제조 공정은 노이즈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고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출력이 푸시풀 구조도 있다고. 오픈 컬렉터나 오픈 드레인은 로우 신호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러니까 로우로 신호를 끌어당기는 건 강력한데 하이 신호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죠. 여기 전압이 몇 볼트인지, 그러니까 오픈 드레인이나 오픈 컬렉터에서 여기 전압이 몇 볼트가 나가는지는 풀업 저항이랑 풀업 저항의 전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컬렉터, 오픈 드레인을 쓰는 거야. 근데 저렇게 되면 이 하이 볼테지의 상태가 풀업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외부 회로 조건에 따라서 로우로 떨어지는 신호는 빠른데 하이로 올라가는 신호가 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있죠? 컴퍼레이터 with push-pull output. 아예 야 비교기가 다 좋은데 출력 신호가 로우로 떨어질 때랑 하이로 올라갈 때랑 동작이 왜 다르냐, 똑같아야지 라는 차원에서 여기 내부 구조가 안 나오네. 내부 구조가 안 나오네요. 잘못 찍었네요, 부품을. 여하튼 간에 얘는 어휴 없어. 얘는 이 출력이 여러분이 흔히 전력전자 시간에 배웠던 약식으로 FET 두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FET고 이렇게 V 아웃이 나와 있어요. 이게 푸시 풀이에요. 일반 우리 전력전자 회로에서 쓰이는 하프 스위치 구조를 여기서 푸시 풀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하이 볼테지나 로우 볼테지나 모두 어떻게 되죠? 전원으로 팍팍 스위치가 되죠. 팍팍 스위칭이 되죠. 그래서 신호 동작이 더 빨라요. 훨씬.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고 했으면 얘도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얘의 전압이 소자의 전원에 귀속이 됩니다. 도와줬네요. 저 소리 계속 들렸으면 힘들었는데. 이런 오픈 드레인, 오픈 컬렉터는 출력 전압이 누구한테 귀속된다고요? 풀업 전압에 귀속이 돼요. 저 소리가 안 도와주네요. 자, 그런 또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회로에 맞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푸시풀의 단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누구지?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다른 컴퍼레이터에 오와링을 할 수가 없어요. 출력을 못 묶어. 왜냐면은 이 내부적으로 전원 같은 거에 이렇게 바로 스위칭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서 쓸 수가 없어요. 컴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오픈 컬렉터나 오픈 드레인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밖에 있는 다른 FET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오와링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개의 신호를, 여기서도 신호를 받고 여기서도 신호를 받는 구조로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기 하나만 해도 어저께 얘기 안 했던 게 뭐냐, 오픈 컬렉터도 있고 오픈 드레인도 있고 푸시풀도 있는데 세 개가
각각 특성이 있다는 거지, 회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알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회로에 비교기 있으면 여러분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단순한 비교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부품은 훨씬 더 다양한 조건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거를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회로가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돼. 단지 설명을 안 할 뿐 이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에 이렇게 풀업을 단 것도 5V에 풀업을 단 구조를 한 것도 얘가 오픈 드레인 구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푸시풀 구조였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요거 하나, 포토커플러입니다. 포토커플러. 우선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TLP293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주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포토커플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생각외로.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오늘 자리를 빌어서 오전에 한번 잠깐 다들 오기 전에, 자, 포토커플러는요 광 트랜지스터 옵티컬 커플드 투 인프레드 에미팅 다이오드 라고 돼. 여기가 중요해요. 요게 이렇게 여기 해석해 보면 우리 그러니까 저거 뭐죠? LED가 그 뭐죠? 전자 신호 주면은 전자 레벨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프레드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게 우리 LED를 얘기하는 거고, 포토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는 입력 신호가 광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광에.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LED를 이렇게 표시해요. LED인데 이게 PN 접합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사이에서 전자들이 레벨이 쭉 올라갔다가 뽕 떨어지면서 띵 하고 빛이 튀어나오는 구조거든요. 예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어디에서라도. 자, 근데 트랜지스터를 보면 트랜지스터는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트랜지스터 기호고, 트랜지스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P, 미쳤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런. 지웠다가 하긴 너무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요거 NPN 트랜지스터예요. NPN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가 베이스고 에미터고 컬렉터예요.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차례로 연결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전압을 걸었더니 전자가 여기 되면서 빛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트랜지스터를 특수하게 좀 더 잘 만들면 여기에 전압을 걸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예요. 여기다 내가 빛을 넣어서 빛을 넣어서 여기 전자가 여기 익사이팅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미약하게 베이스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미약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포토 트랜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전류 기반으로 움직이는 우리 일반 트랜지스터를 개량해서 빛을 쏴줘도 이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약간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얘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IC는